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행 고수들의 여행 토크였었는데요. 저 그리고 아그네스 최 그리고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 두 분의 셀럽들을 모셨습니다. 그 한 분은 여행감독 고재열 감독이고 또 한 분은 김민식 PD입니다. 저희들의 그 여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끼리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삶과 꿈에 관한 얘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독일, 네덜란드는 물가가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이렇게 여행을 엄청 다니고 이러지 네, 않아가지고 숙박 외에는 별로 물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또 기준이 프랑스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북유럽 가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이렇구나 싶은데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제가 사실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시간을 다 핑계 대지만 되게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정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라기보다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이거를 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나랑 안 맞는다. 아니 그럼 안 되지. 그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니요, 되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네, 저는 이게 왜냐면 같이 의논을 해보죠. 같이 우리가 같이 수익 모델 만들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만약에 원해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저는 다른 지역은 사실 잘 모르고요. 모르기도 하고 내가 가서 그렇게 있고 싶지도 않고 근데 뭐 만약에 저한테 바르셀로나 가서 2주 있으라 그러면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그 남쪽의 해변가랑 그쪽만 해가지고 만약에 뭐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진짜 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객이라는 게 되게 또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집을 이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에브리싱. 가장 중요하죠. 에브리싱. 이거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채워야만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좀 어렵지 않다 이게 있다 보니 지금 그리고 사실 거기는 거의 보통 다 1, 2년 전에 하시거든요 예약을. 근데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올지 모르니까. 본인이 배팅을 해야 되는 거지. 잡아놓고 네네. 채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하면서 이게 딱 저한테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생각한 건 뭐냐면 올해부터는 저는 일단 무조건 가거든요. 제가 좋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고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건 빨리 결정. 그냥 못 간다고 못 가는 거고. 그래서 뭐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가고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진짜 들어가는 비용에 뭐 퍼센테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준비를 하니까 한 4경비 정도만 나오는 걸로 그냥 해서 가면 더 사실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이거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보는 생각도 사실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러려면 이거는 진짜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네버 에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조삼모사인데 내가 다 설정해서 이 정도 하면 내 경비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설정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풀어가지고 이게 이 경비고 여기에 내 거를 이만큼 붙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따져. 맞아요. 그래서 절대 그게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그거는 이제 한 10년 뒤에 이걸 10년 한 뒤에 내가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사람들이 이걸 동의해 줄 수 있지만 이 초반에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 같은 돈을 어차피 내는 건데 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서 다시 이제 올까 말까 그 돈을 낼 지불하나 있는 사람도 그 돈을 이만큼 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확 줄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취지가 있더라도 네네네. 내부적인 가이드로만 하죠. 그렇죠. 내 가이드라인.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0년도인가 그 인도 한 달간 배낭여행을 갔다가 만난 친구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뉴델리에서 이제 아그라까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프랑스 이 여행자였는데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인도를 2달, 석 달씩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인도를 여행 다니는지 자기는 이렇게 2달, 석 달을 다니고 나서 프랑스에 돌아가서 그걸 블로그에 올린대요.
내가 이번에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올 8월에는 한 달간 이런 그 여행 투어를 내가 가려고 한다. 갈 사람. 근데 이게 뭔가를 봤더니 아주 소수의 패키지인 거예요. 맛있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패키지인데, 그러니까 왜 프랑스 사람들은 바캉스의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만 되면 바캉스를 가는데 늘 이분들이 자기인데 인도 같은 데를 가보고는 싶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가 약해서 인도 자유여행은 이제 겁이 나는 거지. 그리고 나이 이제 한 50, 60 넘어가고, 근데 패키지 아메리카노? 저기신가 보다. 저는 산펠리그루는. 그래서 패키지 막 여럿이서 깃발 들고 다니는 데는 따라가기가 싫고, 그래서 이런 소수의 이제 이걸 가는 거지. 그냥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재밌는 모델이다. 근데 그건 아마 프랑스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말 이제 은퇴 귀족들이 딱 그냥 몇 명이서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아주 그냥 독특한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간다. 나는 그게 앞으로도 우리한테 오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다고. 왜냐면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돈 쓰는 게 달라요. 달라서 여기 바캉스에 쓰는 경비가 다르더라고. 일단 제가 여름마다 바캉스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댁을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내니까 저는 못 가요. 그 금액으로. 2주를 그 금액으로 굳이 그때, 그러니까 정말 바캉스를 위해서 가는 거,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평소에는 또 막 뭐가 너무 비싸고 뭐 그렇지. 대통령 욕하고 그러는데 바캉스는 또 가서 그래서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을 모시고 저를 가고 프랑스 분들 오시면 가이드 해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가 너무 달라요. 여기서는 밥을 몇 번 먹느냐, 예를 들면, 그다음에 관광지를 몇 번 가느냐, 이를테면 방을 혼자 쓰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때문에 이제 가격을 막 다르게 하는 거 괜찮은데, 그게 아닌 다른 저희는 이제 거기 현지의 분들과의 교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완전 반대예요. 여기서 만약에 어디 관광지를 가는 건 오히려 본인들끼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안 중요하고, 오히려 그리고 또 뭐 되게 호화로운 호텔에서 자는 거를 그러면 좋지만 그게 되게 큰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서 자기네가 이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한국의 진짜 문화, 명상 같은 거 하는 그 절 가서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다면 되게 좋아하죠. 경험을 못 해보는 거, 여기 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문화적인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비용도 기대치가 많이 달라요. 사실 프랑스 분들이 여기서 2주 오면 생각하는 금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5성급 호텔 서울에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런 데 오히려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뭐 저희가 한옥 같은 데 안 가더라도 뭐 한국에서 그냥 사는 일반 가정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한번 여기서 마련해 주신다면 그런 거 엄청 크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러면 여기는 돈을 들이죠. 뭐 지인이시면 뭐 식비라도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거는 그냥 뭐 해주는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되게 바람직한 세대 간 협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20대 젊은 친구가 가서 인도를 2달, 석 달 다니면서 자신만의 루트를 짜오는 거잖아요. 자신만의 루트를 딱 짜오고 그리고 이거를 여름에 바캉스 시즌에 이제 딱 하는데 그만한 가치를 내고 값을 내고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니어들이 있는 거고 나는 보면서 이거 되게 재미난 어떤 모델이다. 우리 감독님 모델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여행 그 친구와의 만남에서 되게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엉뚱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아그라를 가면서 이제 나는 아그라에서 내리고 이 친구는 더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그라에서 며칠 있으냐 그러길래 한 3박 4일 정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혹시 그렇게 있으면서 만약 이렇게 아그라 외곽 투어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자기가 아는 툭툭 기사가 있으니까 연락 줄 주겠다. 그 친구를 해봐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영어 가이드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다 하는 친구래요. 툭툭 운전기사인데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를 줬어.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친구는 계속 기차 타고 가고 난 아그라역에 내렸어. 내려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기차역 앞에 툭툭이 쫙 있잖아요. 툭툭을 하나 탔어. 타고 이제 숙소로 가자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막 그러는 거야. 툭툭이 차인가요? 툭툭 저기 3륜차 그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뒤에. 그래서 막 얘가 가다가 참고로 나는 저기 툭툭도 멀지만 그 개인 가이드 투어도 하고 1일 렌트카 같은 것도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그래 하면서 내 이름은 마르두키야 그러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 친구가 얘기한 그 이름인 거예요. 그 가이는 같이 그렇게 만나요. 기차에서 신기하다. 프랑스 여행자가 나한테 소개해준 친구가 이 툭툭 내가 가다가면서 이거 나오는 거에서 너는 뭐 하는 애야? 그래 내가 I'm a magician from Korea 그랬어. 그러니까 뭐 내가 나 마술사야.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무슨 마술 하니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나 너 전화번호 내가 한번 맞춰볼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 친구 이렇게 준 메모를 이렇게 보면서 Your number is 23756. 내가 갑자기 빡 썼더니 어떻게 하냐고 자기 그 특수관을 막 뒤져보더니 어디 번호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한국에서 온 마술사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나 이제 얘기했지. 너 저기 실은 프랑스에서 온 줄리 알지? 그러니까 나 기차 안에서 줄리 만나서 그냥 자기 줄리랑 완전 친하다고 하면서 막 이제 한 거야. 이 얘기를 이제 그 줄리한테 나중에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줄리가 답이 왔는데 뭐라는 줄 알아? That's India. Anything can happen in India.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재밌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세상이 정말 좁다. 그러네요. 신기해. 그 아까 그 이번에 제가 가서 저희는 원어를 받았거든요. 회비 받을 때. 근데 쓸 때 유로로 써야 되잖아요. 유로 엄청 올라가지고 저는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럴 정도로 지금 더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장난으로 그 같이 갔던 친구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랑 안 되겠다. 원화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준점을 달러로 유로로 기준으로 해놓고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냥 유럽 사람들을 한국에 오게 하자. 그렇지. 너무 비싸다. 맞아.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하고 제가 한국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여행 이제 마지막에 테네리페 섬이라는 데를 갔어요. 리트릿을 하나 하려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일하는 루마니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스페인에 와 있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같진 않았고 실제로 자기는 한국이 자꾸 많이 떠올라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리트릿에 거의 아시아인이 없거든요. 거기는 유럽 사람들만 오는 리트릿인데 저희가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4월에 오기로 했어요. 와. 왔고 몇 명이? 한 명인데 그 친구랑 이제 저희가 만난 게 리트릿이라 그래서 좀 더 거기서 이제 좀 더 영적인 약간 좀 영적인 영성적인. 것들, 네, 그다음에 뭐 요가라든지 뭐 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된 거라서 여기 센터원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남동 해방촌의 센터원 그런 것도 있구나. 명상. 네, 명상하고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리트릿하기에 좋고. 네네. 그럴 수도 거기다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분명히 세상이 이걸 필요로 하는 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런 모형을 원하고 이 정도의 지구르사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저 우주에 있는데 그 사람들 여유 있게 있어서 이 매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나는 그것도 맞는 말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게 모객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획을 못하면 특히 이런 기획은 실행을 하지 않으면 제로예요. 실행을 하자면 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기획을 했는데. 왜냐면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모객력인데 그 모객력의 핵심은 또 이제 지브르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릴 수는 있지만 지브르사. 근데 또 지브르사까지 또 넘었으면 신뢰도지. 왜냐면 하나토가 아니니까.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뭘 보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한 과정이니까. 맞아.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이번에 오면 같이 호스팅을 하고 좀 2주 동안 있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때 저도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리트릿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보통 그냥 한국에 오는 젊은 친구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대상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로 하고 언어는 또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그게 하나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니까 훨씬 더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걸 하나 좀 생각해봤고 저기는 이제 유럽 이렇게 생겐 그 91일 규정은 이제 적용 안 받으시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전번에 한번 사실은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비자와 워킹 퍼밋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들어갔다가 인터뷰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귀국하고 나서 인터뷰라서 그냥 안 하고 왔거든요, 사실 그때. 그래서 다시 하면 되긴 해요. 저도 지금 이제 유럽 90일 규정이 간당간당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스페인은 제가 회사 만드는 거까지 이번에 알아보고 왔거든요. 회사를 만들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탈린이 제일 만들기가 쉽대는데. 탈린? 네. 탈린이.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생gen국이니까 탈린 하나 만들고 그러면은 좀 탈린? 그 탈린 그러니까 이제 잘 몰라서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이제 발트 3국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북소련 지역이잖아요. 발트 3국은. 근데 그 세 나라의 약간 좀 컬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커팅 엣지한 데가 탈린이에요. 그리고 국민소득도 거기는 이제 3만에 근접했어요. 북소련 지역에 그렇게 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장 밑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라트비아. 그 다음에 그 이제 가장 이제 가난한 데가 라트비아고, 그다음 이제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약간 그 라트비아 리가나 탈린은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이나 강가 도시여서 약간 이 베이케이션적인 느낌이 있고, 빌리우스 수도는 리투아니아 수도는 그냥 내륙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인접 국가들이 폴란드나 벨라루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디 물 없는 데에 산도 아니고 빌리우스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가보면 재밌어. 야, 여기는 진짜 서슬라브의 아니 뭐 하여튼 동슬라브 이 슬라브의 성지구나. 애들 정말 더 그 저기보다 슬라브적인 이제 그거고. 그다음 이제 리가를 가면은 되게 이제 강가와 해변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릴렉스된 느낌인데, 이제 탈린은 엄청나게 도시 재생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유럽 도시 중에 좀 힙하게 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탈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계속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데, 이제 듣기로는 거기가 가장 그런 유럽에서 법인 만들기가, 회사 만들기가 제일 쉽다. 어떤 조건, 뭐 세금이나 이런 거. 거기까지 제가 이제 안 한번 알아봤는데 알아볼게요. 비용도 많이 검색만 해보면 대충. 이번에 스페인을 알아봤거든요. 네. 실제로 부동산 보다가 이제 여차하면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근데 거기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법인 만드는데 500만 원인가? 네, 그 정도 금액에 만들 수 있고, 외국인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법인을? 있어요. 여기는 아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비자를 해서 하는 게 번거롭거나 네. 인터뷰 보는 게 좀 번거로워서 일정도 그렇고 그러면 네. 오히려 법인을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전에 누가 포르투갈에 대사로 오신 오송 대사님이 포르투갈에는 은퇴자들이 해외에서 많이들 간다는 거예요. 뭐가 세제 혜택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밑에. 한번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보다. 그 흐름을 멈추지는 마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쪽에 계속 그건 이제 사실은 또 이 앞에 세대들은 대학행 세대라, 우리가 이제 우리 밑에 세대 소학행이지만 대학행인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양평에 아무리 전원주택 좋게 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구나, 괜히 거기 가서. 그런데 이비자에 한번 해보고 싶다, 카디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거를, 양평 전원주택도 나중에 되면은 그게 짐대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 이 계절, 여기서는 스페인은 이 계절부터 이 계절이 딱 좋다, 그 시즌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그런 모형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같이 이제 지금 뭐냐면 치앙마이를 그렇게 겨울에 자기들끼리 몇 명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 나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치앙마이만 가기 싫고 이제 가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그룹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 모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약간 좀 콜라보적인 모형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맞게 보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스페인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해안이 크고 포르투갈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뭐 중간이 약간 3분의 1 지점이 말라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가 계속 가는 데다 보니 거기서부터 원래는 다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해안만 일정상 한 달 안에 그걸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맨날 가서 보고 둘러보고 뭐 다 봐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이제 이쪽으로만 가자 이번에는. 그래서 다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안가는 현지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고요. 집주인들의 80%가 뭐 말라가나 이런 웬만큼 이제 좀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러시아리한 휴양지 같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뭐 미국에 있는 그런 휴양지나 파리에 있는 그런 몇 군데만 그렇고, 니스나 모나코, 네, 그런 데는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이제
비유럽인들이 더 많고 실제로 이런 곳들은 갔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물가라든지 아니면 식당 들어갔을 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보고 아 여기 되게 좋은 곳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런 곳들도 포함해서 다 여기가 그러니까 날씨 좋고 뭐 영어가 다 통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좀 갔을 때 조용히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은 또 아시아에 있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세컨하우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스테이형 모형으로 계속 저희 방향 스테이형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떤 그 딜레마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줄 아는 거하고 가서 실제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같이 보면 스테이형이 더 좋겠구나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스테이한다 움직인다 다 움직여. 한국인들은 지금 대부분들 근데 그래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행도 우리 감자탕하고 똑같다. 감자탕 젊었을 때 먹으면 뭐 가지고 싸우냐. 다 감자뼈 자기 삶아는 거.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먹는 거 봐라. 나이 많은 사람들 그거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치.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시래기 그치, 가져가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또 감자 가져가고. 그러고. 근데 여행지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다 감자뼈를 건더기를 찾아다녔는데, 근데 국물 맛으로 하는 거는 그거를 건더기를 먹어본 사람, 해본 사람이 맞아. 그 하는 거다. 이제.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더기 여행은 그거는 하지만 이제 근데 국물 맛은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충분히 나는 이제 이 건더기가 위태롭지 않아. 내가 지금 땡겨와도 지금 내가 여기 확보 안 해도 다 남아 있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 다시 올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돼야지 이 국물 맛을 즐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내가 여기 언제 또 오겠어. 이렇게 온 김에 막 그러면은 다 이제 막. 건더기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유럽 많이 안 가봐서 사실은 그나마 이제 저 임신이 너무 안 돼서 이제 아기 갖기 전에 남편하고 그냥 갑자기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이제 갔어요. 금성도 사투리 네, 쓰시네요. 부산 오. 부산인데 그리고 딱 그 여행 갔다 오고 딱 난임 휴직 내고 1년 동안 이제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아기 낳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에 한 8박 9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제가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찾아갖고 자유여행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뭐 로마도 있어봤고 유명한 관광지도 보고 했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시시의 그 제일 높은 데 언덕에 올라가서 노을 질 때 마을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불타는 것 같아. 그냥 그 순간에 멍하게 그냥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각자 하지만 여행에서 콜로세움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 안 볼 수는 없지. 안볼 수는 없어. 거기까지 갔는데 콜로세움 안 볼 수는 없는데 기억에 남는 걸 하나 꼽으라면 그냥 아시시의 그 노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또 남겨놔야 돼. 맞아요. 불만이 이제 그 고객들은 불만이 있는 거지. 거기까지 갔는데 콜로세움 안 보고 뭐 이렇게 어디 안 보고 보여주면 되니까. 바티칸 광장 안 보고 이러면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우리만 있을 땐 저희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 동네만도 너무 볼 게 많고 그래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거기를 가는 게 저는 사실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4주 있을 때는 매주 한 번, 근데 2주일 때는 2번이나 3번 정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관광지들이 있거든요. 뭐 세비야, 뭐 론다 이런 데 그런 데를 갔다 오는 걸로 이제 좀 채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알고 계시니까 막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안 오시는데 근데 한번 재작년에 아이들이랑 온 주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아이들은 막 번화한 데 가고 싶어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인증사진 거기서 찍어야 되고 맨날 저희가 새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머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대였고 어머님들이 좋아하셨지만 아이들은 아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자꾸 말라가라고 뭐 신화를 가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도 이건 나의 취향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취향인데 제 친구가 이제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처가인데 이제 처남땡네랑 장인 장모랑 그다음 자기 애들이랑 데리고 이제 전부 베트남 패키지를 한 팀으로 이제 갔어. 자기 가족만. 그래서 이제 애가 넷인데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이 팀만 있는 거지 패키지에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옵션에 마사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받아야 된다고. 우리 막내는 5살인데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고. 우리 갑자기 설철이가 마사지를 그러니까 우기 이렇게
이렇게 어. 딱 올라오는데 어. 내가 내 돈 내고 아, 돈을 지금 더 내고 받는 거구나. 기분 내 그러니까 어. 필수 옵션인 거지. 아, 옵션이라.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네,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꾹 참고 그냥 에 하고 이제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다 마치고 가면서 얘들아 베트남 어땠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뭐가 제일 좋았어? 막내가 마사지 오고 어. 5살짜리가요? 그걸 모르는 거야. 야, 알 수가 없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도 심지어 재작년 겨울에 그 치앙마이에서 이제 가족 여행을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마사지를 받고 싶은 거라고. 아, 애들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또 그것도 뭐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보자 해서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 둘째가 6학년이었나? 이제 6학년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도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러고 다음에 다음날 들어가는 길에 둘째가 그러니까 아빠 오늘 마사지 안 해? 예. 마사지 되게 좋아하는구나. 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난 모르겠어.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거 내가 별로 안 느낀 거는 그 내 입장인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진짜 자유여행이 필요한 게 자기가 도시를 읽어내는 자기 그 문법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원에 가봐야지 그치. 직성이 풀리고, 맞아. 어떤 사람은 마트를, 어떤 사람은 마트를 시장을, 가자. 그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중심 뭐 여기 딱 그 수도심 그걸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제일 만족도가 있거든. 아까 카페로 가서 만족하듯이.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머물면 낮에 이제 지금 정착이 돼서 프로그램이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운동이에요. 아침에는 뭐그 해변에서 하는 크로스핏이 있거든요. 현지인들하고 하는 거기에 가는 거고, 오후에는 이제 요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요가 바닷가에서 해주는 거고, 뭐 다음날 아침에는 테니스 코치님 이런 거라서 워케이션인데 워크랑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워크아웃하고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일을 아무도 안 했어요. 다 일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시간이 어쨌든 아까워서. 워케이션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핑계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여행은 좋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연애랑 똑같다. 나쁜 연애는 나쁜 핑계를 대고 좋은 연애는 좋은 핑계를 댄다. 나 나쁜 연애 가면은 야 너도 죽였잖아 막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연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어. 너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보내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똑같다 그래요. 맞아. 되도록이면 거기 앞에 명분에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워케이션 얼마나 좋은 아니 이게 오신 분들이 이제 회사로 오신 건 아니어가지고 회사에서 뭐 공식으로 보내줘서 오신 분들은 아니고 대신 휴가를 이제 얻는데 조금 고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장이라든지 총괄 뭐 이런 분들도 몇 분 오셨거든요. 근데 다 오셔서 이 노트북은 다 잘 가지고 오셨지만 낮에는 저 해랑 이런 거 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그런 생각이 저희는 몇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아예 노트북 안 갖고 온 친구도 있거든요. 패드만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무거우니까 이제 이분들도 내일 해야지 하다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밤에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지. 근데 겨울에. 차라리 그 유럽 워케이션은 이렇게 워킹 시간을 새벽으로 주면 좋아요. 차라리. 왜냐면 시차가 어차피 다 맞아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가면은 처음 한 2-3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2-3시에 일어나서 점점점 이제 있을수록 이제 뒤로 가긴 하는데 이제 기상 시간이 늦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대놓고 우리 4시부터 그래서 같이 커피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 그러면 그때는 말하지 않고 새벽이니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때 워케이션 이제 그런 좀 해주고 왜냐면 제가 가면 유럽 가면 그 시간에 일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일과 시간에 사람들한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어차피 그 시간에 내가 부지런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 몸이 일어나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약간 한국하고 좀 약간 나이가 있어서 더 일찍 일어난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이게 해가 나이 그렇게 8시 없어요. 갑자기 다른가? 빈정상하네. 아니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그럼 게으른 사람들 나와서 그런가 8시에 해가 뜨니까 해를 보러 가는 시간 자체가 저는 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집이 그냥 뭐 해를 보는 데 있거나 아니면 걸어서 5분 안에 해를 일출파구나, 전달. 저는 일출파요. 석양파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기분 나빴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죄송해요. 근데 그 아침에 해를 보러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되게 8시 반에 되게 늦게 뜨죠. 겨울이니까. 네, 겨울인데 겨울에 이제 더 늦게 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서 한 30분 기다리거든요. 미소가 높으니까. 늦게 떠요, 맞아요. 그래서 다
일찍 일어나면 7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차 한 잔 거실에서 차 마시고서 이제 있다가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뭐 늦으면은 일어나자마자 자기네가 오거나. 근데 의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 모든 게 다 의무가 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알려만 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게 되는 그런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요. 좀 아깝긴 해요. 겨울에 가면은 해가 6시 반쯤 이제 지고 아침에 뭐 8시 반쯤 뜨니까 밤이 많아서. 제 친구가 이제 사회적 기업 대표인데 스타트업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성 뭐 임원 출신이라든가 되게 한다 하는 뭐 기관장 출신이나 하여튼 좀 이런 하이 커리어로 퇴직하신 분들을 파트너로 이렇게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인데, 이분들의 이제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연결시켜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일을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 연결시켜주거나, 근데 해외 유럽 같은 데서도 혹시 한국에 있는 그런 좀 고경력 시니어들이 한국분인데 외국에 가서 그런 수요가 혹시 있을까요? 한국분이 유럽에 가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뭐 부사장 출신이 되게 뭐 경험이 많아. 특히 쓸모가 크게 있을진 잘 모를 수도 영어를 있지. 잘하시고. 저 같으면 그건 안 합니다. 저도요. 내가 본인이면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아니 제가 아니 그 프로그램 안 만듭니다. 안 만든다.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대접받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에 대접받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그 유럽에 만약 수요가 있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대부분은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그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가면 되게 짐돼요. 그 얘기는 또 하는 게 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 출신의 한국 임원 출신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그 한국분이에요. 한국인데 구글 뭐 임원이야. 근데 거의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잡을 찾는다. 그걸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허들을 하나 만들어서 뭐냐면 도미토리에서 잔다. 오겠느냐? 그 허들을 하나 만들어서 피처링을 하시는 거예요. 콜해서 오는 사람은 오케이. 도미토리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대 있잖아 1, 2층 그래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잘못 그러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골병도 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면 온 사람이면 콜. 그러면 그렇게 가겠다고 콜하는 사람인데 그럼 유럽 현지에는 그런 수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있을 수는 받는 있지만 그 사람과 이 일자가 사람을 있구나. 만나게 할 수가 없지. 없어요. 어려워요. 그거를 만나게 할 수가 없죠. 약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계속 이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좀 풀어놓고 싶은데 언어에 대한 게 좀 있는 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럽 언어가 다 다르니까 영국은 이제 아니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저희는 언어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제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영어를 뭐 엄청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돈 있는 다만 사람은 돈 있으면 되지 언어 없어도 돼. 다만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오시면 되게 왕따 되기 쉽긴 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 왜냐면 이 관계에서 이 사람과 관계를 갖는데 누가 계속 토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현지인도 별로 안 하루 좋아하긴 이틀이지.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 한두 근데 번은 이제 도와줄 수 있지. 한 달을 산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못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내가 숙주가 관계가 될까 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관계는 이 사람하고 만들어지지 통역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도와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관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과 뭐가 안 되는. 근데 영어를 진짜 잘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들도 못하고 마인드지. 오히려 언어는 그냥 마인드의 영어를 문제지. 못하면 영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요?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영어라는 걸 소재로 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좀 외람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두 그룹이 이제 저희랑 같이 만약에 워크숍을 가면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혼자 계시는데 첫 번째 부류가 영어를 하지만 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라는 거는 물어보고 그렇지. 들어주고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고개 끄덕여주고 얘기하는 거지 실없이 말을 하는 게 거지. 아닌데 계속 자기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왜냐면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가 막 여기서 저희는 지금 집중해 주시잖아요. 아무리만 옆에 있었어도 바로 감독님하고 대화 둘이 하거든요. 관심 없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의 말을 슬슬 이제 안 듣는 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생들 있죠. 영어 잘하는 애들. 그 친구들도 오면은 대화 잘 못해요. 똑같은 이유예요. 물어보면 답을 되게 잘해요. I want to 막 엄청 잘해요. 문장을 잘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못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뻘쭘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아, 나 왜 한국에서 막 전교 1, 2등 하고 이런 애들이 외국에 유학 가서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면서 너무 보여요, 눈에.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 거기에 얘들은 별로 이렇게 특별한 아주 뭐 잘하는 애들이 아니어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정도. 근데 얘네들은 가서 나한테 와서 I have a question. What do you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거기서 엄청 이렇게 위화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도 바뀌겠죠. 근데 좀 요 지금 시기에 막 바뀌고 있는 시기에 옛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힘들 수 있겠다. 나가면. 근데 오히려 유럽이 영어로 소통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영어가 모국어이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가끔 있고 대부분 뭐가 소통하지 않으면 걔도 움찔해.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내가 영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사과를 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편하네. 맞아요. 이탈리아 갔을 때도 그냥 영어로 웬만한 상점이나 점원들도 영어를 좀 하고 영어로 우리의 동선에서는 영어가 되지. 분명히 되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고. 동선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시골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아줌마가 계속 이제 나는 영어로 물어보면 무조건 이탈리아 답하고 아주 친절하게 이탈리아로 답해. 이것도 너무 좋아진 게 이제 그 가끔 가다가 프랑스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하시는 남성분들이 특히 많아요. 프로토콜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어떤 게 아니면 첫 번째는 들어가서 인사 안 했어요. 프랑스는 인사가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은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들어가서 홀라 뭐 이런다던가 몸소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굿모닝을 한다던가 그건 되게 무례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스페인만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그렇게 하면 일단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관광지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얘네들 돈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뭐 만약에 프랑스에서 조금 외곽이나 이런 데 가면 봉수하고 뭐 맥시 이런 정도를 하는 거는 매너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그걸 안 해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는데요. 근데 두 번째는 옷을 되게 막 입고 가셔요. 추리닝을 누가 입고 다녀요? 저희가 무슨 뭐 양복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는 입고 와야 되잖아요. 신발도 갖춰 신고. 근데 호텔에서 슬리퍼 신고 한국인하고 중국인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거는 무시를 한국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무시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같이 있기 좀 부끄럽다. 뭐. 저도 그걸 아니까 그런. 정말 친한 그 피터라는 분이 같이 갔는데 피터 미안해요. 그렇지만 알고 있지. 네덜란드를 갔는데 슈퍼마켓에 가자 그러는데 추리닝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옷 갈아입으세요 그랬는데 그냥 입고 간 거예요. 공연 보러도 이렇게 막 추리닝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시. 이게 되게 제가 그 차이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대화하는 방식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그 아까 언어에서 뭐 해보고 싶었냐면 저가 스페인어를 원래 안 배울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왜 스페인어를 그랬는데 스페인어 진짜 한국 영어로 따지면 기초 있죠. 엄청 기초. 그냥 뭐 주세요. 얼마예요? 안녕? 미안해? 이 정도만 말해도요. 그 사람들하고 너무나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영어를 뭐 어려워하시는 분이 영어를 막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 듀오링고 같은 걸로 한 일주일만 공부하다 가셔도 거기서 되게 많은 윤택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실 때 그런 거 많이 알려드려요. 듀오링고 얘기하니까 우리 하세요. 사실은 나 저기 뭐야 아그네스가 듀오링고 패밀리 그걸 해줘가지고 하고 있어. 357일. 잠깐 이거 아이디가 뭐세요? 미인인가? 아닌데 민 아니고. 저 패밀리 맞죠? 패밀리잖아.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다 좀 달라요. 열심히 하겠구나. 그래? 근데 듀오링고도 진짜 저희 오시기 전에 그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네. 몇 가지는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프랑스인이니까 직접 말해줘요. 가르쳐주고요. 나 히어로다. 히어로. 357일.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멤버들은 그냥 하실 것 같아갖고 뛰어났고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은 새로 받으려고. 참 어떻게 그러면 그 비용을 또 다시 드려야지. 네네네네. 일단 톡 주세요. 나중에 주시면 돼요. 언제 난 1년 벌써 지난 거 4월 같은데. 11일이에요. 4월 11일이에요? 네네네. 진짜 가지고 그러니까 1년보다 더 길게 돼 있었구나. 네네네. 알았어. 하여튼 그때 히어로였어. 아니 저는 진짜로 내일
아그네스가 듀오링고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357일째 이걸 하고 있거든.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언어도 모든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수 저는 지금 일본어하고 중국어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이제 스페인어를 더 붙이고. 있어요. 스페인 한번 어. 따로 가시죠. 아, 돈 그래? 많이 안 쓰게 해드릴게요. 알았어, 따로. 알았어. 프로그램 말고. 알았어.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매년 언어를 하나씩 공부하면서 그 언어에 관련된 나라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작년은 일본어 공부하면서 이제 일본 여행을 쭉 갔고, 올해는 이제 중국어 공부하는 애고, 내년은 내가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서 여름에는 스페인을 가고 겨울에는 남미를 가서 페루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거야. 진짜. 더 좋은 데가 그리고 더 비싼 데가 어디냐면요. 5성급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4성급 이런데 이런 넓은 부지에 자연 속에 뭐 한 10채만 30채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띵가번쩍하지 않아요. 되게 나무숲이나 돌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셀럽들의 여행 얘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주목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입니다. 혼자서는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죠. 그렇지만은 현지를 충분히 조사하고 그리고 또 그 조사한 그 내용이 믿을 만하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를 하면은 투자의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1년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은 에어비앤비나 기타 관리 주체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그 투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우리 5사람이 주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주죠. 2년 전에 아그네스 이란과 함께했던 말라가의 마지막 날 영상 그리고 오늘 주인공 두 셀럽들의 이야기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왔다가 사라져간 몸들 그래요. 저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남들이 가자던 파란 꿈은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행여나니까 살며시 돌아서면 쓸쓸한 파도 소리. 일단 손님들은 저희 숙소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이 전부 다 세 커플 6분이 되네. 그게 이제 우리 식구들 5명까지 합치면 전부 다 11명이 되겠는데요. 뭐 있는 거 가지고 상차림을 합니다. 원래는 한식으로 집에서 준비하기로 했었다는데 상차림이 번거롭죠. 그래서 일단 집에서 만나서 간단히 다과하고 와인 한잔하고 그리고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 말라가 해변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식사 파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두 커플은 스페인 부부들인데요. 말라가 쪽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한 커플은 영국인 부부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따가 만날 거예요. 말라가 해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바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식도 없고 유쾌하고 참 생기 발랄합니다. 그리고 참 소탈하고 소박한 것 같아요. 저하고는 초면이니까 서로 수인사를 하고 또 자기소개들 합니다.
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자기 일도 얘기를 하고. 저는 스페인어를 모르고 이분은 또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하네요. 그래서 손짓 발짓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됩니다. 제가 아들이 지금 40살에 훨씬 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래요. 그렇게 아마 저희들 부부가 나이를 70 이상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게 보면은 50대, 조금 많이 보면 60대 이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행복하죠. 아무래도 좀 체구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We have 4. Yes. For the same or for Each. Okay. 2 each. Okay. and how 15 years. Yeah. And we have 1 daughter and 3 grandsons. Have you been to Korea before? Korea? No. How about Japan? my youngest child Yes. wanted to go to Korea for his study. Okay. But finally he did his study in Sweden. Sweden. Okay. IT industry. 일요일 날 아모리 생일이래. 오케이. 우리 아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내일 모레 만날 건데. 이분들은 머리가 참 친절하고 격의가 없어요. 격의가 아주 소탈한 그 스페인. 이 두 부부가 전부 다 이 부인들은 전부 다 말라가에서 출생해서 여행 외에는 말라가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말라가에서의 마지막 날을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모레가 아모리 생일인데요. 아모리 생일 축하 노래를 스페인어로 미리 하고 있습니다. I missed you. 오케이. 야, 이게 정말 좋은 생일 선물 되겠네. 아모리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to you. 네, 스페인말, 한국어, 영어 막 섞여 손짓 발짓 이렇게 하지만은 의사소통 됩니다. 교통법규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차를 타면서 그 속도 제한 그걸 잘 못 봤어요. 있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구간 단속도 있고 또 페널티도 상당히 비싸네요. 예, 지금 손님들하고 집에서 이 신드바트라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걸리는 그 해변가 그 레스토랑 왔습니다. 그 전부 다 11명인데 여기 으아 오늘 바람이 좀 있어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이 파도가 좀 이렇게 좀 있는데 바람도 좀 있고 멋집니다. 다들 사진 찍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정말 바다 배경으로 이게 판타스티게 야, 정말 진짜 배경 좋다. 이런 뷰를 어디 가서 볼까요? 판타스틱. 바깥이 아주 풍광은 참 좋지만 바깥 바람이 좀 쐬서 다들 추워하기 때문에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방풍이 되니까 따뜻하고 안온하죠. 어떤 음식을 시킬까 하고 아무래도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분들의 추천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분들에게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전체, 그 다음에 또 야채 요리,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해산물 튀김,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어떤 종류로 기획이 되는데 이분들도 음식을 같이 시켜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Yes, I like it. 이 사람들한테 drive the command. 오케이. 자, 이제 요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가지예요, 가지?
가지 가지 튀김. 오케이. 꿀 어떤 속이 오케이. 자, 새우튀김인가? 아, 그래 놓고라고. 자, 시사 중요한. 풍성한 식탁, 맛있는 음식, 대화가 빠질 수 없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여행다는 얘기, 사람 살아가는 얘기, 서로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아주 잘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He all he wants. So supportive or supportive. 이제 식사는 끝났고 수저를 한 번씩 했고 바깥 풍경은 정말로 환상적이고 이 대목에서 노래 한 소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명색이 청춘합창단 단원이요 그리고 또 단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용감하게 나서서 바닷가의 추억을 부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아까부터 참 부르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남기자니까 촬영하랴 노래 부르랴 또 가사도 봐야 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아그네스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왔다가 사라져간 몸들 그래요. 저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남들이 가자던 바람금은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행여나 그니까 살며시 돌아서면 쓸쓸한 파도 소리 저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단둘이 가자던 바람금은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행여나 그는가 살며시 돌아서면 쓸쓸한 파도 소리 쓸쓸한 파도 소리 쓸쓸한 파도 소리. 땡큐. 이왕이면 스페인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쩐지 이 노래가 부르고 싶었어요. 비록 이분들이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은 음악에 무슨 언어가 있겠습니까?
그 정서는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에 노래를 부를까 말까 망설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때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죠.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차례인데요. 아그네스 일행은 내일 새벽 4시쯤 숙소를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먼저 프랑스로 가고, 저희 부부는 아그네스 아버님께서 계신 아파트로 또 옮겨서 거기서 1박하고 우리는 12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거기서 다들 만나게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점수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행에 주는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린 길에 부름 고재열 감독을 소개합니다. 고재열, 이름만 들어도 모험심이 떠오르는 분이시죠. 그는 한국의 유명 여행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평생 세상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행에 대한 열정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재열 감독의 작품은 단순히 예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청자들을 다양한 문화 속으로 몰입시키고 여행을 통한 사람들 간의 교감을 강조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찬사와 열렬한 팬들을 얻었습니다. 고재열 감독의 여정은 탐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장소와 문화에 이끌렸던 그는 그 열정을 따라 영화 제작의 길을 걷게 되었고, 여행 다큐멘터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며 세상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고재열 감독은 진정한 현대 탐험가입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다, 그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재열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미지의 아마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을 아마존 열대 우림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며 그곳의 생물 다양성과 원주민 부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서 또한 그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히말라야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그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문화를 조명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보물은 활기 넘치는 탐험을 담은 시리즈로 동남아시아의 다채로운 문화와 풍경을 보여줍니다. 고재열 감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다큐멘터리는 섬세하게 제작되었으며 아름다운 영상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결합합니다. 고재열 감독의 작품은 세상을 향한 창문과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신만의 모험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시각, 고재열 감독만의 독특한 스타일. 고재열 감독의 작품은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관광 명소를 넘어 각 여행지의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각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몰입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멋진 촬영 기법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소리와 편집을 통해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고재열 감독의 작품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는 모든 주제에 민감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다큐멘터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영화는 인간 연결의 힘을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성우자의 유산 영향력과 그 발자취. 고재열 감독의 작품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행 다큐멘터리계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세대의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재열 감독과 같은 열정과 진정성으로 세상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였고 다른 문화를 탐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재열 감독의 영향력은 영화 제작을 넘어섭니다. 그는 인기 있는 강연자로서 전 세계 청중들과 자신의 여행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며 모험과 문화 교류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고재열 감독의 유산은 탐험, 이해, 그리고 영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A visionary in Korean entertainment, introducing Kim Min-sik PD. Kim Min-sik, widely recognized as Kim Min-sik PD, is a prominent figure in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 a respected producer-director, he left an indelible mark on Korean television. With a career spanning decades, his innovative approach to storytelling and ability to capture the zeitgeist have captivated audiences nationwide. Kim PD's journey began with a passion for visual storytelling and a desire to connect with viewers on an emotional level. His early experiences in the industry provided him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and creative aspects of television production. Through dedication and hard work, he quickly rose through the ranks, gaining recognition for his keen eye for talent and his ability to bring fresh perspectives to the screen. Kim Min-sik's impact extends beyond entertainment. He is also known for his philanthropic efforts and his commitment to using his platform to raise awareness about important social issues. His dedication to social responsibility has further solidified his status as a respected figure in Korean society. Kim Min-sik PD's contributions to Korean television are numerous and far-reaching. H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landscape of Korean dramas and variety shows, introducing new formats and pushing the boundaries of creativity. His ability to anticipate audience preferences and adapt to changing trends has been instrumental in his success. One of hi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has been his pioneering work in the realm of reality television. Kim PD understood that audiences were eager for more authentic and relatable content, and he delivered. His shows often featured ordinary people facing extraordinary challenges or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everyday life. Moreover, Kim Min-sik's influence can be felt in the rise of Korean historical dramas, known as sageuk. He recognized the potential of these period pieces to transport viewers to different eras and shed light on Korea's rich cultural heritage. His productions were praised for their meticulous attention to detail, gripping storylines and compelling characters. Kim Min-sik PD is renowned for his innovative approach to directing and producing. He possesses a unique ability to blend entertainment with social commentary, creating shows that are both thought-provoking and highly engaging. His signature style is characterized by its fast-paced editing, unexpected twists, and heartwarming moments that resonate with viewers long after the credits roll. One of the hallmarks of Kim PD's work is his ability to create compelling characters that audiences can connect with on an emotional level. He understands that the heart of any good story lies in its characters, and he invests time in developing their backstories, motivations, and relationships. His characters are often flawed but relatable, making their journeys all the more captivating. Furthermore, Kim Min-sik is not afraid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genres and formats. He has successfully directed everything from romantic comedies to crime thrillers, always bringing his unique vision and storytelling prowess to each project. His willingness to take risks has resulted in some of the most groundbreaking and memorable television shows in Korean entertainment history. Kim Min-sik PD's impact on Korean entertainment culture is undeniable. He has not only entertained millions, but has also helped to shape the industry into what it is today. His innovative storytelling techniques, keen eye for talent, and commitment to pushing creative boundaries have inspired a new generation of directors and producers. His work has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Korean culture on a global scale. Through his captivating dramas and variety shows, viewers around the world have gained a deep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for Korean history, values, and traditions. As Kim Min-sik PD continues to create, his legacy will undoubtedly continue to grow. His unwavering passion for storytelling, combined with his innovative spirit, ensures that he will remain a force to be reckoned with in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for years to come.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택TV는 언제나 유익함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보다 나은 컨텐츠를 약속합니다. 고택TV였습니다.